그 273페이지는 수정세금 계산서예요. 무슨 세금 계산서요? 수정세금 계산서.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했죠. 반품세금 계산서나 뭐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고 했었죠. 반품이나 마이너스. 그래서 거기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저거 잘 봐두세요. 저기 4번. 시험 문제요. 4번이 한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동그라미 4번. 됐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시험 문제가 4번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왜 나왔었냐면은요. 저것 때문에 나왔어요. 뭐 때문에 나왔냐면 그 나머지들은 다 그 발생한 날로 하거든요. 근데 4번이 이제 보시면은 내국신용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는 앞에 잠시만 보세요. 요거는 언제까지 발급을 받으면 되냐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까지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까지죠? 25일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1월 1일부터 3월 31일은 언제까지 신고 및 납부해요? 4월 25일.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30은 언제까지예요? 7월 25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날까지 갖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법 만든 놈은 욕 좀 먹어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 팔았어요. 근데 4월 24일 날 다 마무리해서 세금을 내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거래처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4월 며칠 날이요? 25일 날. 우리 내국신용장 받았으니까 영세로 다시 주세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전에는 20일까지였거든요. 그러면 5일 동안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24일이나 25일 날 마감을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바꾼 놈은 뇌물 처먹은 놈일 확률이 높아요. 맞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25일 날 23시에 전화 와갖고 갑자기 영세로 주세요.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는 잘못된 법이라고 봐요. 법이라는 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근데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도 있고 잘못된 법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만약에 거래는 3월 1일 날 발생했어요. 몇 월 며칠이요? 3월 1일. 근데 내국신용장은 4월 24일 날 발행을 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몇 월 며칠 걸로 발행할 거냐.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시험 문제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때 3월 1일자로 발행해 줘야 돼요. 4월 24일로 발행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찍으세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네, 4월 24일로 발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3월 1일이니까 원래 여기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4월 24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신고하는 날짜가 어떻게 되죠? 바뀌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몇 월 며칠 걸로 다시 발행해 주는 거예요? 3월 1일 걸로. 이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4월 24일로 발행해요. 반품됐으면 4월 24일 날 반품했다. 변경됐으면 4월 24일로 변경됐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게 큰 틀은 똑같거든요. 나머지들은.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월 1일 날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과세로 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4월 24일 날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영세로 바뀌어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틀 자체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월 24일 날 내국신용장을 가지고 와도 몇 월 며칠자로 발행해 줘야 돼요? 3월 1일자로. 왜 그러냐면 이거가 날짜가 바뀌게 되면 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원래는 일기 예정이잖아요.
근데 날짜가 바뀌게 되면 몇 기 확정이 되는 거예요? 1기 확정. 만약에 이렇게 발행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 다 장난칠 거예요. 세금 적게 내려고. 그렇죠. 처음에는 1기 예정으로 넣어놓고 예, 나중에 내국신용장을 발행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짜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세금 걷는데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국신용장을 갖고 와도 이거는 큰 틀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원래 날짜에서 수정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나머지는 다 4월 24일 날 하는 거예요. 요 내국신용장 빼놓고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내국신용장은 4월 20일 날 갖고 와도 가세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영세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은 뭘로 주는 거예요? 과세로 주는 거예요. 근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25일까지 4월 25일까지 가지고 오면은 영세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월 24일로 영세로 교체를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월달 게 몇 월달 걸로 바뀌어버려요. 4월달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헷갈리겠죠. 맞죠? 그래서 4월달로 발행하지 말고 3월달로 해서 과세는 없애고 뭘로 발행해주는 거예요? 영세로 발행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영세로 그렇죠. 그대로 영세를 하는데 문제는 4월 24일 날 내국신용장은 가지고 왔지만 원래 거래가 몇 월 며칠이에요? 3월 1일이니까 몇 월 며칠로 해라? 3월 1일로 해라. 그 내용이에요. 내국신용 그렇죠. 내국신용장이니까 영세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월 1일 날 처음에 과세로 했죠. 그러면 3월 1일자로 해서 과세를 한 번 더 발행해요. 근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월 1일자로 영세를 한 장 더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수정세금 계산서의 최대 단점은요. 잘못하면 기본으로 플러스 2가 돼요. 왜냐면 처음 발행한 거, 그 다음에 잘못 발행한 거 뭐 시켜야 돼요? 원상복귀 시켜야 돼. 그리고 새로 발행한 거.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드렸더니 예전에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우 그러게요. 저는 7장까지 발행해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어린 짐작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을 했는데 잘한 거예요? 잘못 발행한 거예요? 잘못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 발행한 걸 또 제로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또 발행해야 돼. 그러면은 한 장이 3장 되고 3장이 5장 되고 5장이 7장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잘못 발행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은 쓸데없는 세금 계산서가 계속 뭐 하게 돼요? 누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때 인터넷에다가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치시거나 유튜브에다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치면 겁나 많아요. 거기에서 한 2-3개를 읽어보세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발행하는 방식이 어떻다? 틀리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습득을 하고 발행을 하시면은 여러 장 발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그 상황이 발생한 날로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얘만 원래 날짜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도 시험 문제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원래 수정할 때에는 무슨 색으로 쓸까요? 네, 빨간색으로 써요. 근데 실질적으로 빨간색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냥 숫자에다가 뭘로 하기도 해요? 마이너스로 하기도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숫자에다가 마이너스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검정색으로 해서 아니다 빨간색으로 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보냈는데 사건이 터진 적이 있어요. 옛날 얘기예요. 왜 사건이 터졌냐면 그 회사에 흑백 프린터밖에 없었던 거예요. 블랙 프린터밖에. 그래서 프린터를 했더니 무슨 색으로 나왔어요? 깜장색으로 나왔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마이너스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검정색으로 나오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야. 그리고 똑같은 거 2장 넣어버렸죠. 그래서 난리 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금액에다가 꼭 뭐를 넣읍시다? 마이너스를 넣읍시다. 이게 좋아요. 제가 해본 결과.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하세요. 1분 후에 넘어갈게요. 그 274페이지 펴보세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 보시면은요, 저기 좀 봐주세요. 4번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에 모여 면제. 여기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택시 운송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그래서 택시 타면은 영수증밖에 못 받죠?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는데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세금계산서는 누구랑 누구랑 주고받는 거예요? 네,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업자가 아니니까 뭐만 받는다? 영수증만 받는다. 참고하시고. 그래도 노점 행사 무인 판매기도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에 소매업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무슨 업이요? 소매업. 소매업에서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때 요런 그 구석에 있는 것 같은 것들을 간혹가다 출제합니다. 왜네요?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다음번에 다시 보라고. 우리를 다음번에 다시 보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주 안 냈던 거 내버리면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조회사예요. 무슨 회사라고요? 제조회사.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나사 있죠. 네, 나사를 평소에 거래하던 도매업체가 있었어. 그래서 그 도매업체한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새로운 나사가 필요한데 오늘은 안 된대. 그리고 멀어. 갈 사람도 없어.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꼭 필요해. 그러면 주변에서 찾죠. 네. 주변에서 찾아서 소량만 구입하잖아요. 근데 그 소량을 구입할 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요구를 해야 되냐면은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은 세금계산서를 뭐 해야 돼요? 줘야 돼요. 간이과세자면 뭐밖에 못 받아요? 영수증밖에.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기 전에 전화로 다 물어봐요. 네. 거기에 나사 이거 있어요? 그럼 이때.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계산서 얘기가 나오면 10%가 뻥튀기 됩니다. 네. 근데 원래 이건 불법이에요. 원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나 발행을 안 하나 가격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뭐가 만연해 되어 있냐면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10%가 뻥튀기가 돼.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그분들은 평소에 세금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로 받을 거니까요? 현금으로. 카드로 받으면 또 10%또 올라가. 이것도 원래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런 거 겪잖아요. 네, 물건 살라 그래갖고 얼마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거 현금은 얼마고요? 카드는 얼마예요? 이거 자체가 원래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사나 카드로 사나 가격은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원래 이게 법에 맞는 건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줘요. 왜요? 이미 익숙해져 있는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나 관습? 이미 관습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좋은 관습은 아닙니다. 바뀌어야 될 건데 아직도 오래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수업하다 제가 이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신고해도 돼요? 신고는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무원들이 누가 신고했다라고 흘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흘린 사람은 그냥 우리들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러면 끝나는데 그 상대방은 진짜로 열받아서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네. 법을 어긴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신고하지 마세요. 100원, 500원 때문에 내 삶이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아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지만 그냥 넘어갈 거예요. 말로는 적어놓는데 참고로 제 저번에 얘기 안 했어요? 저기 버스 기사 아저씨랑 대판 싸운 얘기? 대판 싸운 게 아니고 내가 쌍욕한 얘기? 안 했어요? 서울로 다닐 때 눈이 갑자기 억수로운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대 입구역에서 일했었는데 저기 신촌까지 걸어 내려왔어요. 왜냐면 2대에서 안 세워주는 거였고 신촌역으로 내려와서 줄을 섰었어요. 근데 내가 탈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줌마 운전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타지 말래요. 분명히 자리는 없고 서서 갈 수 있는데 서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더니 타지 말래. 씨발 다음 차가 언제 오지? 그러고 이제 안 탔죠. 타지 말래니까. 30분 후에 차가 왔는데 이 아저씨가 미친 거예요. 원래 신촌은 줄 서서 타거든요, 빨간 버스를. 근데 이 아저씨가 저 위에서 문을 열어버렸어. 저 뒤에서 미친놈들이 뛰어서 가갖고 탄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았죠.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내 앞에 연인 두 애가 있었고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자마자 문 열는데 문 열자마자 열받아갖고 쌍욕을 해버렸어요. 이런 씨부터 해갖고 열받았으니까. 왜냐면 그거 한 대 타려고 1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네. 근데 저쪽에서 안 열었으면 나는 앉아서 갈 타이밍이야. 안 그래도 발 아파 죽겠는데 수업 다 하고 열받아갖고 타갖고 욕을 했죠. 그리고 제가 하나 알고 있거든요. 저 아는 형이 그 빨간 버스 운전을 해서 그 뒤에 버스 뒤에 보면은 우편 있죠. 거기에 이 아저씨 잘라주세요 3번 들어가면 잘려요. 칭찬이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나쁜 게 3번 들어가면 잘린대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 빨간 버스 운전하는 형한테 들었거든요. 그 공짜로도 몇 번 타고 운 좋게 만나면 아저씨 이름 대세요. 열받아갖고 욕하면서 너가 뒤에서 열어줘갖고 앞에서 기다리는 놈들은 뭐냐고, 여기에서 줄 서서 타는 거 알지 않냐고. 지금 되게 어느 순화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열받으면 위아래가 어딨어, 욕 먼저 나가지. 계속 얘기했죠. 그랬더니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이름 얘기했다간 분명히 이 새끼 이거 찔릴 것 같거든. 얘기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뒤에 있으니까 뒤에 가서 보래요. 눈 찔끔 감으면서. 알았다고. 그 핸드폰에다 이름 저장해놨었어요. 열받아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차 탔어요. 30분 또 기다렸어. 그래서 저는 줄 서는 거 되게 싫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줄 서서 좋게 끝난 적이 몇 번 없어요. 새치기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저기 가서 싸웠어요. 서울랜드 가갖고. 우리 조카한테 좀 쪽팔리긴 했는데. 조카 있는 데서 짜증나고 조카 데리고 갔었거든요. 야, 우리 서울랜드 가는데 같이 갈래? 그랬더니 간대.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게 있었어요. 행사 중에 뭐 5,000원 내고 하는 건데 애를 이제 그 인형 뽑기처럼 이렇게 태워갖고 이렇게 짚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조카 태워주려고 저거 할래? 그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무슨 행사 티켓이 있대요. 그것까진 좋아. 앞에서 갑자기 10번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바로 앞에서 한 번 해도 3분에서 5분이 걸리는데 10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20분인가 30분 동안 또 멍 때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그 아저씨 할 때쯤에 저기 잠깐 와보라고. 근데 또 욕이 먼저 나간 거죠. 승질 났으니까. 10번이 말이 되냐고. 한 3-4번만 하고 나머지 알아서 처리해야지. 그랬더니 나 같은 놈들이 많았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죠. 위에서 내려온 거대로 한 거니까. 근데 나도 욕하고 나서 나중에 미안하긴 했는데 계속 나한테 죄송하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그 사람도 똑같은 걸 많이 겪은 거야 이미. 근데 어떡하겠어요. 10번 해달라 그러면 10번 해줘야 된대요.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욕하고 또 그랬더니 또 저기 조카놈이 나중에 나한테 큰아빠 뭐 왜? 짜증나도 욕은 하지 마세요. 알았어 미안해. 가끔씩 열받아 있으면 나한테 와갖고 에휴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겪어봐서 한국에서는 줄 서는 놈이 미친놈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줄 서는 놈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요. 항상. 맞잖아요. 그러니까 놀이공원 가서도 한 명이 줄 쓴 다음에 두세 명까지는 이해를 해. 와, 한 명이 줄 서 있는데 나중에 탈 때 되니까 10명이 우르르 와. 진짜 열받아요. 10명이 줄 서 있었다가 우르르 가면 상관없는데 한 명이 줄 서 있다가 우리 이제 탈 때야 그러면 10명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열받아요. 우리는 다 서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 써 있거든요. 한 명 줄 서면 몇 명까지만 해달라. 몇 명 이상은 하지 말라. 안 지켜요. 요즘은 다 잡던데. 잡긴 잡는데 그래도 해요. 몰래. 왜냐면 잡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줄 서라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노이로제 걸렸어요. 아, 나 또 줄 서다가 또 욕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지금까지 그걸 한 3번 정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새끼 왜 그래, 그냥 줄 서면 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는 줄 섰다가 아픔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렇다 그래서 줄 서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줄 서서 하는 게 맞는데 이놈의 한국 사람들은 줄 서는 놈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놈이야, 약간 이렇게 돼버려서. 그래서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간주 공급에 4가지 있었죠. 275페이지 보시면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뭐요? 잔존재화. 요거는 아시겠지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4번에 영세율 적용이 되는 일정한 재화 용역인데요. 여기에선 요렇게 그 옆에다가 요거 좀 적어주세요. 영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고 수출도 영세예요. 맞죠? 근데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그 메인 매출 전표할 때 영세가 있고, 수추가 아니고 수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영세는 지문에 세금계산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무슨 율 세금계산서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고, 수출은 지문에 보시면 직접 수출했다만 있지 세금계산서라는 문구가 없어요. 이거 이론에도 나온 적 있어요, 실제 시험에. 적으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냐면 나오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풀 때 저런 걸 솔직히 크게 신경을 안 쓰면서 풀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건지라.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간주임대료 있죠. 간주는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는데, 간주임대료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임대료예요. 왜냐면 임대료가 아니고 이자예요. 뭐라고요? 이자. 그거를 이제 임대료처럼 간주하겠다.
그래서 제가 간주의 뜻이 뭐라 그랬죠?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하겠다. 이자지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자를 임대료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약간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이자 받는 거랑 임대료 받는 거랑 그다음에 저기 어디냐 주식하시는 분들이 돈 버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불로소득이라 그래요. 뭐가 필요 없어요? 노동력이 필요 없어. 이자 받고 싶으면 은행에다 뭐 넣으면 돼요? 돈 넣으면 되죠. 주식해서 돈 벌고 싶으면 주식 살 때 뭐 넣으면 돼요? 돈 넣으면 돼요. 임대료 받고 싶으면 돈 가지고 뭐 사면 되죠? 상가 사면 돼요. 그래서 불로소득이라 그래요.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파트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세금 많이 때리려고 노력하죠, 국가가. 근데 왜 노력을 하냐면 이건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불로소득 관련돼서는 노동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돈 벌기가 어때요? 쉬운데 문제는 뭐예요? 돈 있는 사람만 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쪽 관련돼서는 세금을 많이 때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역시 돈은 일해서 벌어야 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뭐하러 일해? 집 사면 돈 벌 수 있어. 지금 이걸로 많이 바뀌었죠. 조만간 없어지긴 하겠지만. 맞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 작년 말에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온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30대 40대가 아파트 많이 샀다.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부동산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누구래요? 30대 40대래. 근데 지금 터졌죠. 앞으로 100% 터질 거예요. 뭐가 터질 거예요? 영끌에서 산 사람들 죽겠다라고. 분명히 보십시오. 내 장담하는데 100% 장담하는데 지금 코로나 난리죠. 그래서 지금 집에서 노시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가 빨라야 내년 초 중간 때쯤은 돼야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니까. 그럼 그때까지 백수분들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나 계속 일할 거니까 아파트 사도 돼. 대출이자 갚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파트를 영끌을 해서 샀어. 근데 나 잘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통장에 있는 돈으로 일단은 갚겠죠. 그리고 집을 팔려고 뭐 할 거예요? 내놓을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억짜리 집을 9억에 내놓겠어요? 아니죠. 10억짜리니까 얼마에 내나요? 10억보다 높게 내놓을 거라고요. 근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이 계속 뭐 할 거예요? 줄어들어.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못 버틸 정도야. 대출 받을 거 다 받고 버티고 버텨봤는데 못 버텨. 그러면 10억보다 어떻게 내놓을 거예요? 싸게. 9억에 내놨어. 안 팔려. 어떻게 할 거예요? 8억 5천. 안 팔려. 8억. 안 팔려. 8억 3천. 7억 3천. 안 팔려.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팔리는 타이밍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손해봤어. 이거 내가 직접 봤었으니까요. 예전에 김포에서 일할 때 한 분이 잘 살아요. 강남에 원래 살다가 잠깐 일이 있어갖고 김포 쪽에 50평짜리를 7억인 가지고 샀거든요. 1년 후에 6억에 팔았어요. 왜 6억에 팔았어요? 안 팔리니까. 분명히 보십시오. 네, 장담하는데 내년 한 6월달? 빠르면 6월달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늦으면 내년 안에 하반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대출금 못 갚았다. 죽겠다. 아파트값 떨어져서 환장하겠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장담합니다, 내가. 100% 장담합니다. 선생님, 제가 물건을 샀어요. 네.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세금 계산서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죠. 붙여서 네. 받았어요. 네. 내가 그거를 이제 세무서에 내면은 그 10%를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요. 사업자 아니시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있다면은 그거 신고하면 돌려받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으면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이게 네. 원래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끼리 이렇게 주고. 네, 사업자끼리인데 이제 개인한테도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대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을 하셔야 신고를 해서 마이너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저한테 그렇죠. 그게 이제 마이너스로 돼서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게 어쨌든 그거는 좀 세무서에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는. 사업하세요? 사업하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사업하시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 있으시면 그거 갖고 신고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피스텔 하시는 분들 있죠. 오피스텔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개인이에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을 사잖아요. 그때쯤에 이제 내 이름으로 해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요. 왜냐면 나는 오피스텔을 뭐 할 거니까요. 빌려줄 거니까. 그럼 오피스텔을 살 때 거기에 부가세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내 사업자 등록증으로 해서 뭐 받아요? 환급 받아요. 왜냐면 나는 아직 매출액이 없으니까. 그래도 환급은 가능해요. 구조상으로. 메인만 있어. 그렇죠. 메인만 있으면. 난 매출이 없어. 그러면 매출 빵에 메인 만약에 매입수액이 100만 원이야. 그럼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1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그거 받아놓고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해서 뭐 하시면 돼요? 납부하시면 돼요.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서 마이너스 나오면 돌려받고 플러스 나오면 납부하고 구조는 그래요.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기 세무사나 아니면 세무서에다 한번 문의하시는데 어쨌든 구조는 매입세 공제 받으셔서 환급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상세 내용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다음에 276페이지는 매입세 공제인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 30분부터.